이용수의 IT의 신시간입니다. 요즘 투자자분들 AI주 또 반도체주 관련해서 고민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IT의 신 HSL 파트너스 이용수 대표와 꼼꼼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오늘장 키워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장 성공 전략 바로 만나보시죠. 네, 10월 10일 테슬라 로보택시 공개라고 남겨주셨습니다. 테슬라가 드디어 로보택시를 공개한다고 하죠. 10월 10일에 로보택시 데이가 예정돼 있는데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대표님? 네, 10월 10일 그러면 사실 중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10월 10일은 이제 중국과 대만에서 국부로 불리는 순원이 신의 혁명을 통해서 청나라를 무너뜨린 날이거든요. 근데 미국 기업인 일론 머스크가 왜 쌍십절이라고 하는 이 중국의 명절에 로보택시를 공개할까? 이거는 이제 중국에 보내는 러브콜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지금 테슬라의 어떤 비즈니스에서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최근 테슬라가 또 트럼프 관련주처럼 엮인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중국 시장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 대표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를 지지한다. 좀 이상해 보이는데요, 대표님. 네, 이제 트럼프가 중국을 워낙 때리니까 네. 중국을 때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게 어떻게 테슬라가 중국 비즈니스가 좋아지는 건지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나 트럼프나 둘 다 이제 중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강경한 입장인데요. 해리스는 아무래도 민주당이 시스템적으로 뭔가 제재를 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면 트럼프는 굉장히 탑다운으로 굉장히 즉흥적으로 과격하기도 하지만 어쨌든 협상의 여지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공식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고 트럼프는 자기가 집권하면 정부 효율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일론한테 의장을 맡기겠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말은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론의 어떤 그 입지가 굉장히 커질 수 있다는 거고요. 그거는 중국에서 일론을 통해서 뭔가 트럼프하고 상황 관리를 하자 뭐 이런 협상을 제안할 수 있다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결국 테슬라 쪽에 당근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FSD 어떤 승인을 중국 정부에서 해줬는데요. 5년 전에는 보안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가 이제 5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는 뭔가 해준다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론의 이런 상황 자체를 굉장히 중국 비즈니스에서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감을 주는 거죠. 네, 또 9월 말이었죠. 오늘은 테슬라가 좀 빠지긴 했지만 연초 대비 마이너스 주가를 벗어났습니다. M7 중에서 부진한 흐름을 보였는데 이 하반기 들어서 상승 흐름 보이는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이제 M7 그 중에 이제 제일 못난이가 테슬라였습니다. 그래서 브로드컴한테 M7 자리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했었는데요. 9월 말에 $250를 찍으면서 연초 대비해서 플러스 전환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일단 턴어라운드입니다. 3분기 실적이 턴어라운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요. 왜냐하면 1분기, 2분기 워낙 안 좋았습니다. 1분기 차량 인도 대수가 38만 대밖에 안 됐고요. 2분기가 44만 대 수준이었는데 이번 3분기에는 46만 대, 많게는 47만 대까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쪽에서 실적 턴어라운드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10월에 모멘텀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10월 10일에 이제 로보택시 공개가 있고 10월 16일 이제 실적 발표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금상첨화로 트럼프 대통령 당선까지 되면 트럼프 수혜주로 좀 더 이제 빛을 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테슬라의 하반기 상승 흐름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봤는데요. 제가 또 궁금한 게 이 테슬라와 일론의 xAI가 엔비디아 칩을 대량으로 사들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우리는 테슬라가 굉장히 큰 기업이지만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사실 세컨 티어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최우선 우량 고객은 그 마이크로소프트 오픈 AI 그리고 메타, 구글 이런 업체들이었고요. 테슬라는 사실 세컨티어 취급을 받았는데 최근에 일론이 테슬라와 그리고 xAI 쪽에 엄청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H100 칩을 5만 개, 10만 개, 장기적으로는 30만 개까지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거는 결국 AI 쪽에 엄청난 이제 속도를 내겠다. 그래서 지금 이 AI 산업 자체가 굉장히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자율주행차 쪽에서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겠다. 이런 심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또 IT의 신답게 오늘 반도체주 흐름은 어떨지 예상해 보신다면 어떨까요? 일단 이제 국내 반도체는 당분간 좀 고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국내 반도체가 바람의 흐름이 바뀌는 시점이 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게 저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의 실적 발표 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쯤에 이제 일단 실적이 당초 예상치보다는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고요.
그게 이미 시장에서는 컨센서스 하향으로 좀 이어졌고 저는 내년 추정치가 좀 낮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때쯤 이후로는 굉장히 어떤 수급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때에 집중해보자라고 얘기를 남겨주셨는데 그렇다면 추가적으로 이 반도체주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을 제시해 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하반기는 일단 그 변동성 조심하자라는 비유가 계속해서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테크가 국내 테크보다는 낫다라는 이제 기조였는데 10월을 기점으로 이게 좀 바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말 랠리를 좀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뭔가 이게 이어지려면 결국 내구 소비재인 PC나 스마트폰 쪽에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결국은 온 디바이스 AI. 조만간 이제 공개될 애플 인텔리전스가 이제 조만간 이제 iOS 18 통해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플러스가 이제 AI PC 쪽에서 뭔가 트리거를 준다 그러면 충분히 내년 상반기에도 좀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반도체주 관련해서 또 알아봤는데 대표님 요즘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오늘 좀 어떤 섹터, 어떤 업종에 집중해 보면 좋을지 알려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네, 오늘 질문이 좀 많네요. 네, 어쨌든 최근에 어떤 밸류 프로그램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워낙 뭐 지금 반도체 밸류 자체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소부장주들도 굉장히 밸류가 싸진 상태이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코스닥 쪽에서 이제 리노공업이나 HPSP 같은 기업들은 아직 충분히 주목해 볼 만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실적 개선 어떤 폭들이 좀 두드러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테슬라 로보택시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추가적인 투자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이영수의 IT의 시간이었습니다.